안녕하세요, 임발장입니다. 네, 드디어 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4일차 아침에는 어제 편의점에서 사놓은 쿠키와 찹쌀떡 그리고 라면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금괴를 제가 구해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일단 4일차 아침 날씨를 보니까 상당히 괜찮았어요. 어제처럼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도 아니었고 맑고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다만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지 슬슬 이제 엉덩이에 고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차도도 많이 타고 달렸습니다. 4일차 같은 경우는 박진고개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살짝 조금 두려웠습니다. 무난하게 달려서 합천 창녕보 인증센터에 도착했는데 여기 조형물이 되게 멋있게 생겨가지고 사진도 한번 찍었습니다. 이제 낙동강 자전거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팁은 뭐 달성보라든지 보급이 최대한 가능할 때 최대한 많이 보급을 해놓고 많이 드시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강을 끼고 달리니까 기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엉덩이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달리다가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보급도 할 겸 금괴를 꺼내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광활한 곳을 달려야 합니다. 주변에 저렇게 비닐하우스밖에 없고 정말 무더운 여름에 국토종주를 하는 거는 크게 권해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런 데서 땡볕에 달리다 보면은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은 최대한 가득 들고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마지막 날은 힘들었어요. 그냥 힘들었고 엉덩이도 아프고 빨리 달리는 것도 조금 무리였고 한 9시까지는 부산 낙동강 하구뚝에 도착을 해야 제가 심야버스를 타고 무사히 복귀를 할 수 있는 일정이었어 가지고 9시까지는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밟았습니다. 이렇게 긴 사막을 지나서 다시 뭔가 차도로 올라왔고 이제 뭔가 앞에 산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박진고개가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진고개 같은 경우는 그 돌에 사람들이 글씨를 새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달리다가 벽에 뭔가 글씨가 보인다 하면은 박진고개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왼쪽에 수많은 낙서가 보이고 수많은 이름들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들 별의별 스토리가 다 있는 벽이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만약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오거나 했으면은 조그맣게 낙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 혼자 달린 거기도 했고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끌바 없이 무정차로 올라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적어도 오르막길에는 뭐 딴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낙서들보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낙서들이 이제 눈에 더 들어오면서
경사도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고개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2일차 때 있었던 이화령 고개가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그거보단 길이는 짧다고는 확실히 알고 있었고 경사도 심하다는 거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짧고 굵게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밟았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쉼터 같은 게 조금씩 있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정차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죽을 똥 살 똥 계속 밟았어요. 저 멀리 차가 사라진 저곳을 넘으면 이제 오르막이 끝이다, 거의 다 왔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길고 경사가 심한 오르막을 열심히 꾹꾹이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 오르막 끝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꺾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펼쳐져 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오르막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 갔으면은 벽에 상처가 참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이화령은 성공했지만 내 협재에서 멘탈이 무너지면서 탈탈 털렸던 그 수모를 생각하면은 박진고개는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박진고개도 우회하는 길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제가 또 언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국토종주를 한번 와보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은 FM으로 다 뚫어버리자, 이것도 다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한 거죠.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데 계속 오르막이 나오더라고요. 이때부터 살짝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죠. 와리가리하고. 그렇게 한번 우회전을 했는데 살짝 올라가서 또 우회전이 있어가지고 저기 넘으면 되겠구나, 오르막 거의 끝나겠구나 라는, 계속 이거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저것만 넘으면 끝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래서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만 넘으면은 오르막이 끝이다 하면서 열심히 왔는데 맙소사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 자신이 매우 한심하고 비참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옆에 자전거를 대고 보니까 벽에 내려라는 글씨가 이쁘게 써져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멘탈이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포기하기 싫었는데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조금만 참고 가면은 이겨낼 수 있을지라도 사람이 한순간에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내리막을 바라보면서 핸드폰으로도 영상을 찍었는데 핸드폰에는 이 경사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지만 경사가 심했습니다. 이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려고 내려. 제가 중간에 정차를 하긴 했지만 끌바를 하고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건 진짜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지는 순간이니까 여기서부터라도 나는 타고 다시 올라간다, 끌바가 아니라 한번 쉰 거다 라는 자기 합리화로 저를 스스로 더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또 경사가 있다 보니까 좌우로 와리가리 하면서 경사를 이겨내고 탔고요. 조금 쉬었다 올라가니까 올라갈만 하더라고요. 드디어 이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저
끝나는 시점이 눈에 보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절대 중간에 내리시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끝이 보이니까.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은 사람들을 항상 힘들게 하죠. 그리고 이 오르막 부분 왼쪽 보시면은 저렇게 쉼터가 하나 있는데, 저기서 낙동강을 찍으면 그 경관이 상당히 예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여유까지 즐길 시간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 오르막 끝내고 빨리 내려가서 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상이 끝나고 드디어 아래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나왔네요. 고생했다 임발장.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리막길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쉬지도 않고 올라왔으면 더 뿌듯했을 텐데, 체력이 부족했던 건지 정신력이 부족했던 건지 아마 둘 다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절대 쉬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박진곡에는 이렇게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막을 오를 때는 엉덩이에 안장통이 전혀 없어요. 뭐 물론 엉덩이에 고통이 가해지긴 하겠는데 상대적으로 심장이 더 미친듯이 뛰고 허벅지가 더 불타오르니까 엉덩이의 고통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상대적인 거예요. 마치 모기에 물렸을 때 간지럽잖아요. 근데 거기를 십자가 모양으로 꾹꾹 손톱으로 눌러주면은 간지러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박진고개를 넘어서 바람이 조금 또 불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도 바람도 마지막에 피로가 쌓였던 저에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아지 고개를 가기 전에 이렇게 화장실과 옆에 쉼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잠시 쉬고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좀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작은 마을이 나오고요. 여기가 영아지 고개라는 거를 네이버 지도에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고요. 조금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미친 경사가 나와가지고 또 한번 도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늘 그렇듯이 일단은 부딪혀 봐야죠. 끌바와 정차 없이 올라가는 저를 상상하면서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다가 아쉽게 또 멈추게 됩니다. 이때는 그냥 끌바 했어요. 여기가 경사 같은 경우는 박진고개보다 더 심했던 것 같고 길도 좁고 하니까 뭐 쉬다가 뭐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끌바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날에 두 번째 털림이네요. 슬픔을 꾹 참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왔을 때는 마냥 끌고 갈 순 없잖아요. 자전거는 끌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자전거는 타고 다녀야죠. 어느 정도 왔을 때는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편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따로 쉰다거나 끌바로 하지 않고 쭉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딱 그렇게 올라가면서 드는 생각이, 그 짧은 그 경사가 심한 그 오르막만 잘 넘었었더라도
조금만 더 참았었더라도, 조금만 더 힘이 남았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또 남게 되더라고요. 이런 운치 있는 쉼터에서도 쉬었다 가고 싶었는데 오르막에 있는 쉼터에서는 쉬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리막길에 있는 쉼터는 쉴 수 있는데 저는 오르막길에 있는 쉼터는 쉬지 않고, 왜냐면 템포가 끊어지니까 오르막길에서는 쉬지 않고 올라간다, 이 생각으로만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달릴 때는 시원하게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산이다 보니까 길이 포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더 조심히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련한 눈빛으로 셀카도 한번 찍어주고요. 여기도 포토존인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되게 멋있는 장관이 펼쳐져 있는데 쉴 수 없습니다. 얼른 가야 심야버스 타고 집에 올라오니까 아쉬워도 그냥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아지 고개를 탈출하였습니다. 이제는 밥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남지읍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아지 고개를 넘으시면은 아마 이곳에서 배도 채우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한순간에 무너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음번의 성공을 기약하면서 한번 쉬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또 맛집 전문가 아닙니까? 네이버 평점 따져가면서 맛집을 찾아서 돼지국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름하여 팔도국밥. 조금 점심이 지난 시간이어서 그런지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돼지고기가 잔뜩 들어간 돼지국밥과 또 이 머릿고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제 영아지 고개를 넘은 다음부터는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잘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달리지 않아서 창녕 하만보 인증센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했던 게 제가 국토종주 첫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던 제 옆에 앉으셨던 분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어요. 엄청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약간의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 프레임이 기억이 나서 이걸 직접 커스텀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약간 봐봐, 이거 MTV랑 로드 섞어놓은 듯한 상상이다. 또 역시 인증샷을 남겨주고요. 이제 어마어마한 안장통과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사람들이 가끔 엉덩이 아프다 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아 진짜 엉덩이 아프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이때 잘 느꼈습니다. 어디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고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별의별 자세를 취해가면서 계속 탔습니다. 이때부터는 스트레칭 같은 걸로는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 보니까 그냥 자주 쉬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람도 어느 정도 불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직선 도로를 엄청난 고통과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마지막 언덕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이게 그렇게 힘들다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마사터널로 가고 있었습니다. 터널로 가는 길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자전거길 따라가면은 터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터널은 안 나오고 산을 타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터널 타고 편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올라가면 나오나 생각으로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올라가도 터널은 안 나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이때는 이제 뭐 경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터널로 갔어야 됐는데 길을 잘못 든 건지 산을 타버렸네요. 이땐 그냥 쭉 끌고 올라갔습니다. 은근히 길더라고요. 여기도 정말 마지막 난 코스. 대책 없이 오면은 저처럼 이렇게 끌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터널이 아닌 산도 넘고 내리막길을 시원하게 달립니다. 근데 너무 끌바로 올라와가지고 기분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해도 조금씩 지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정말 난관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증센터가 양산 물문화관인데 창녕 함안보 인증센터에서 양산 물문화관 인증센터까지 가는 게 55km입니다. 55km. 55km면요, 여러분. 평속 20km로 타도 2시간이 넘게 걸리고 저처럼 거북이처럼 가면은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코스였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멋진 낙동강을 오른쪽에 끼고 열심히 달립니다. 집에 가기 위해. 그래서 드디어 양산 물문화관 인증센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인증샷 찍고 거의 쉬지 않고 바로 출발을 했어요. 노상방뇨는 할 수 없으니 또 화장실 들려줄 땐 들려주고요. 이제 해가 거의 지고 불빛들과 함께 달립니다. 마지막 인증센터인 낙동강 하구뚝을 향하여. 여기도 짧지 않은 35km 거리여가지고 근데 또 마지막이니까 힘은 좀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불빛이 적었습니다. 저는 그 한강 자전거 길을 생각하면서 부산도 큰 도시니까 당연히 자전거 길에 불빛이 예쁘게 펼쳐져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깊숙이 가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둠 속에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산 시내로 들어오게 되고 토요일 저녁에 평화로이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리 카드도 바꿔주면서요. 이 마지막 그 소중한 순간을 또 이 촬영이 안 되거나 날아가 버리면은 정말 슬프잖아요. 저 멀리 낙동강 하구뚝이 보이고 낙동강 하구뚝으로 가는 다리를 달리게 됩니다. 저는 혼자 간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이 마지막 인증센터에서는 멋지게 사진을 좀 찍고 싶어서 어차피 인증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멋지게 사진 찍을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대망의 낙동강 하구뚝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부산인데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었기도 했는데 저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찍어줄 사람 필요한데 따로 뭐 산책하시는 분도 거의 없었고요. 빨리 사진 찍고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이때 뭐 해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울컥한다던가 그런 거는 별로 없었고요. 이때 그냥 든 생각은 최대한 멋있게 인생샷 좀 남기고 버스를 타는 것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카도 이렇게 저렇게 각도를 취해보면서 찍으려고 하는데 어두워가지고 사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플래시를 터트리면서 사진 한 방 셀카 남기고, 이때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로 타이머를 맞추고 사진 수십 장 찍고요.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있는, 나름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남길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이제 버스 타기 위해서 열심히 갔는데요. 버스 놓쳤습니다. 버스 놓쳐가지고 하룻밤 더 자고 갔어요. 마지막 날에는 152km 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3박 4일 국토종주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제 버스 놓치고 숙소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하지만 멍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앉아있는 게 조금 힘들었어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마 자전거를 타시고 국토종주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목적과 그것을 함으로써 느끼시고 얻어 가시는 것은 개개인마다 전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국토종주 하기 전에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과 이제 후기들을 보면서 준비를 했지만 또 막상 제가 직접 타보니까 제 스스로 느끼게 된 것들도 많았고,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체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추월에 가시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얇은 타이어와 그 낮은 자세로 빠른 속도로 이제 추월해 가시는 분들도 보고, 어필 같은 경우는 저단 기어로 해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보고, 그런 거 보면서 제 자전거가 조금은 야속하기도 했는데 탓할 것은 자전거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죠. 자전거가 아무리 느리게 가도 엔진이 좋으면 다 갑니다, 여러분. 국토종주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순간이 엄청 많았어요. 수많은 오르막길들 타보면은 이 오르막을 오르다가 다리가 먼저 퍼질까, 아니면은 내 심장이 먼저 퍼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엉덩이도 아프고 손바닥도 아프고 팔, 무릎, 목, 허리, 허벅지 다 아픈데 이러한 수많은 통증 중에서 나는 어떤 통증은 참을 수 있고 어떤 통증은 참을 수 없을까? 어떤 통증은 참고 타도 나중에 인생 사는데 지장이 없고, 어떤 통증은 잘못되면은 내 인생에 지장을 주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고통은 정말 신기하게 상대적이었고, 심한 역풍은 고통을 주지만 가벼운 역풍은 오히려 땀을 식히게 해주는 고마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어필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걸 느낍니다. 끝을 알 수 있었던 이화령 오르막길도 있었고, 끝을 알 수 없었던 박진국의 오르막길, 그리고 이 정도 경사일지 몰랐던 매엽제, 영아지 고개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끝이 보이는 시련,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아, 이 정도로 심할지 몰랐던 시련 등등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시련은 어떤 시련이신가요? 모든 오르막길 다음엔 내리막길이 있듯이 모든 시련 다음엔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의 부족하고 오래 걸린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4일차 릴라이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발장이었습니다.